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혼하고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돌싱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지랖 넓고 예의 없는 시자들 때문에 질려서 이혼했어요. 솔직히 하나도 너무 버거운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2명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으니 이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요.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서야 자각했지만 제 전 X시자들은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때 제가 사랑에 눈이 멀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그걸 잘 몰랐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젠 사랑에 눈이 멀지도 않았고 콩깍지 따윈 이미 벗겨진 지 오랜지라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제 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5만 가지 간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저희 친정언니가 이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언니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결혼보다는 공부와 자기 일을 하려고 했고 유학도 자기 힘으로 5년이나 하고 온 사람인데 솔직히 저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죠. 스펙은 물론이고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건 정말 저희 식구 중에서도 1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언니가 참 싫었어요. 부모님도 친척들도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언니와 저를 비교했는데 잘나도 너무 잘난 언니랑 친자매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핑계였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랑은 담을 쌓았던 아이였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낮은 점수를 가져와도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지 않으셨는데요. 잘 나가는 첫째 딸이 있으니 제 낮은 점수와 등수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이쯤 얘기하면 모두들 언니 때문에 많이 서운했겠네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었죠. 언니가 늘 그랬거든요. 사람은 다 잘하는 게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니 이런 걸로 기죽을 필요 없다고 저를 칭찬해 줬어요. 효주 너는 공부 말고 잘하는 게 많잖아.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어디 가든 적응도 잘하는데 언니는 공부 빼고는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그래도 어른들은 공부 잘하는 애를 제일이라고 하잖아. 그야 지금이야 그렇지. 어른 되면 또 달라질걸? 오히려 언니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참을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서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야. 그런데 효주 너는 그런 걱정이 없잖아. 성격도 좋고 긍정적이라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고. 언니는 효주 네가 부러워. 내 동생은 어딜 가도 다 잘할 거야. 이렇게 저를 치켜세워주니 저는 정말 제가 뭐라도 되는 듯 기 한 번 죽지 않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적성 살려서 나름 선방에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 일찍 취업을 했고 일하면서 5살 연상 남편을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했는데 제가 제 친구들 중에 가장 빨리 결혼한 케이스였죠. 남편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동안도 연애는 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을 만났을 때는 연애가 아닌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데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2살 터울 아이들 낳고 맞벌이하고 살다 보니 그때부터는 좋은 거 싫고 할 거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게 되었는데 공부밖에 몰랐던 언니는 어른이 되어서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더라고요.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일을 하며 자기 성장과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았는데 동생으로서, 아니 같은 여자로서 저는 저희 언니가 참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에 반면 저희 부모님은 잘난 딸이 시집도 가지 않고 저렇게 사는 것이 불만이었는데요.
그러다 저희 언니가 30을 훌쩍 넘기고 부모님이 포기할 즈음 집에 형부를 데리고 왔어요. 평소 친구로 지내던 사이인지라 저도 자주 얼굴을 봤던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제 형부가 될 운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둘은 합의하에 딩크족으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결혼한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제가 낳은 외손자들이 있으니 그런 걸로는 상심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언니의 시부모님도 재혼하신 케이스라 그런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언니와 형부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며 저희 언니가 이혼 사실을 통보했어요. 그게 언니가 결혼하고 6년 정도 됐을 때 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몇 번이나 말렸지만 언니 뜻이 너무 확고해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저는 워낙에 언니가 똑똑하고 알아서 잘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고민하고 결정했겠나 생각하며 언니의 뜻을 존중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 시어머니가 왈가왈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자가 이혼을 하면 손해인데 네 언니는 뭐가 불만이라고 이혼을 했다냐? 불만이라기보다 서로 아니다 싶으니까 좋게 헤어진 것 같아요. 좋기는 개뿔. 결혼이 소꿉놀이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혼을 했겠지. 왜 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잘났다고 으스대더니 너도 속으로는 고소하지? 어머니도 참, 저 그런 동생 아니거든요. 저는 언니 뜻 존중해요. 저야 애들이 있으니까 참고 살지. 저희 언니는 그럴 이유도 없고 늘 자기 인생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야? 애들이 있어서 참고 산다고?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 아들 같은 남편이 어딨다고? 너 기억 안 나냐? 네가 내 아들 좋아서 난리를 피웠잖아. 네, 제가 그때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그런 건 맞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아버님이나 그이나 집에서 하는 짓을 봐요. 뭐가 달라요? 크야. 결혼하면 다 똑같지. 그럼 너는 뭐 안 변했냐? 너도 어딜 가나 아줌마잖아. 네, 그래서 포기하고 산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산다고 저희 언니까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그 스펙에? 시어머니는 어쩐지 저희 언니가 잘난 게 많이 불만이셨어요.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여자가 쓸데없이 많이 배워서 시집을 못 가는 거라고 제 심기를 건드렸었는데 이젠 이혼했다고 인생에 흠이라도 있는 사람 취급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심하고 인생 자체가 흠인 도련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생각은 못하고 남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의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별다른 감흥도 없었는데요. 심지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거나 저희 친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때도 남편은 못 들었다며 핸드폰만 보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인간이랑 결혼하고 싶어 안달났던 제 자신이 미울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끼들을 낳게 해줬으니 그걸로 퉁치고 살았죠. 물론 남편은 그걸 모르고 제가 계속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대놓고 말을 해도 믿기 싫은 건지 제가 내숭을 떤다고 생각하는 건지 착각 속에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인간이 제 남편이라 저도 포기라는 걸 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매력이 넘쳤던 남자는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배 나오고 게으른 자기밖에 모르는 아저씨가 있었으니 이거야말로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까처럼 제가 자기 아들 좋아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무슨 얼마나 대단한 아들을 저한테 줬다고 생색도 그런 생색이 없었는데요.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주 시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도 말이 많아 시끄러웠고 어쩌면 하는 말과 행동마다 제 속을 시끄럽게 하시던지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멀미까지 할 지경이었어요. 말 멀미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희 시어머니에겐 참 능력도 지질이 없는 늑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제 전 시댁엔 남편을 포함해 3남매가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4살 터울이었고 도련님이 늦둥이였는데 이 도련님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놈이에요. 그리고 도련님이 저희 남편이랑 11살 차이가 나고 시와는 7살 차이가 났는데 재수까지 해서 지방 전문대 겨우 나오고 2-3 군데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잘렸는지 그게 아니면 지가 그만뒀는지 2곳 모두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때려치웠는데 그 후로는 쭉 놀고 먹는 백수로 살았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놀기만 하더라고요. 뭐 말로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 못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아무나 하나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업에 뜻이 있다면 사업 자금을 악착같이 벌어야 그것도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련님은 주둥이만 나불거릴 뿐 그 어떤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와 신혼의 내외에게 생활비 보조 차원에서 용돈을 받고 계셨는데 한심한 도련님은 그 돈에 눈독을 들였어요. 아마도 시어머님이 그 돈에서 자기 막내 아들한테 얼마씩 용돈을 주고 있었겠죠. 그러자 자기 쓸 돈이 줄어드니 저한테 호시탐탐 시동생이니 매달 용돈을 챙겨주라고 뒤에서 종용하셨는데요. 절대 안 된다고 초장에 철벽을 쳤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사지 욕심 멀쩡한 성인 남자가 자기 용돈을 벌어서 써야지 형이랑 형수에게 받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건 아마 평생 끊지도 못할 텐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 남편이 자기 알아서 한다며 코뿔소 마냥 흥분해서 자기 집에 다녀오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고 왔는지 도련님이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상당했어요. 뭐 어쩌면 시어머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 자기네 생활비도 끊길까 대놓고 나서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관심이 없었지만 늙은 부모 등에 빨대 꽂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그날 이후 도련님만 보면 막노동을 하든 대리운전이나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곳에 야간 알바라도 하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시어머니도 살짝 기분이 상하셨는지 듣다 자기 막내 아들 편을 드시더군요. 아우, 애 좀 그만 잡아. 너 때문에 애가 기가 죽어서 뭘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어지겠다. 너는 나랑 아빠가 하지도 않는 잔소리를 애만 보면 그렇게 하니? 너는 네 자식들한테나 해. 엄마, 지금 이렇게 나서서 감싸줄 때야? 엄마도 얘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래야 뭘 하든 돈 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대학 다닐 때랑 똑같이 이래. 형, 나도 나름 고민이 있고 계획도 있어. 말 좀 가려서 해. 그래? 그럼 그 계획은 도대체 언제 실천하는 건데? 내가 오죽하면 이래. 왜 내가 다 큰 너한테 용돈을 줘야 하는 건데? 아이씨, 용돈은 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형이 주는 용돈을 받았으면 말도 안 해. 적당히 하라고. 나도 이렇게 사는 거 가우 떨어지고 쪽팔려. 알긴 안 해. 그럼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나이 생각 안 해? 언제까지 여기서 식충이처럼 살 건데? 그만해. 이젠 아주 지 동생한테 식충이라고 하네. 너는 네 동생을 그렇게 네 처 앞에서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니? 그러니까 쟤가 네 동생을 우습게 보잖아. 어머니, 제가 언제요? 언제긴. 내가 슬쩍 조금만 재성이 앞으로 용돈 좀 주라고 했더니 이 사단은 네가 만들었잖아. 그야 그건 시끄러워. 여기서 다들 그만해. 아주 속 시끄러워 죽겠네. 시어머니는 남편이 도련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전부 제가 고자질하고 이간질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그건 제가 달리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이 나이 30 넘도록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는 건데 시어머니 스스로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형이 그러니 도련님도 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어요. 서열도 제가 위고 나이도 제가 위인데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게 제가 당신 막내 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보였는데 크게 부정할 생각도 없었네요. 솔직히 한심한 종자는 맞았으니까요. 오죽하면 친누나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마저 도련님을 외면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했는데 남이 보면 시어머니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인 줄 알 정도로 도련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시어머니 눈에는 짠하고 불쌍해 막내 아들을 더 싸고 돌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보지 않고 사는 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저는 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으니 그것도 쉽지 않았죠. 맞벌이하는 입장인데 살림이며 육아, 시댁 경조사까지 모두 챙기니 몸이 10개라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무작정 혼자 잘 사는 여자들이 부럽고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언니가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니 이혼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나도 저렇게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언니가 이혼을 했다고 하니 마치 저희 언니가 저희 친정 애물단지라도 되는 듯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빈도와 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니 저도 참을 수 없었죠. 아니, 네 친정 언니는 그렇게 잘났다고 하더니 왜 이혼당한 거야? 너 아직 나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 그러게, 여자가 너무 배워도 문제인 거지. 그때 결혼식장에서 네 형부라는 사람 봤을 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던데.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누가 이혼을 당해요?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둘이 합의해서 좋게 헤어졌다고요. 지금도 친구처럼 잘 지내요. 아이고, 친구 좋아하네. 어떻게 이혼한 남녀가 친구가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긴 내가 네 언니 애 안 낳고 산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는 봤다. 아니, 애도 안 낳을 거면서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이랑 결혼식까지 올리냐? 나는 그것부터가 글렀다고 딱 알아봤어. 아니거든요. 그것도 형부랑 다 합의해서 그런 거예요. 애는 부모가 원해서 태어나야 행복하죠. 안 그래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새끼 낳아야 유대감도 생기고 아, 진짜 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낳은 애들이 남편 성 따라 붙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가족인 거지. 넌 안 그랬냐? 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낳고 싶어 낳았고 저희 언니는 애 낳고 살림하는 것보다 자기 일하고 즐기면서 살길 바란 것뿐이에요. 형부도 그러자고 하니 둘이 친구처럼 연인처럼 살겠다고 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이혼한 거지만 둘이 좋은 사이로 지내는 건 분명해요. 그래? 여기가 무슨 헐리우드도 아니고 나는 그냥 쇼하는 걸로 보인다. 그게 말이 되니? 이혼할 정도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어머님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 홀가분하게 사는 저희 언니 부러워요. 얼레? 부럽긴 뭐가 부러워? 네 언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혼녀야.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혼이 뭐 죄예요? 저는 애들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혼이에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말도 그거다. 너는 뭐 네 남편이 맨날 좋겠냐? 남녀가 불부터 사랑하고 결혼하면 차갑게 식을 일만 남았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않게 하는 끈이 자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 네 언니는 처음부터 이혼할 팔자였던 거야. 이제 이혼이라는 큰 힘이 생겼으니 네 언니도 팔자 구긴 거라고. 에휴, 니네 친정 부모도 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어떻게 내가 재혼자리라도 한번 알아봐 줄까? 마침 얼마 전에 내 친구 사촌동생이 이혼했는데 나이가 좀 많고 애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참 괜찮아. 벌이도 좋고. 어머니도 참 무슨 오지랖을 거기까지 떠세요.
저희 언니 인생은 저희 언니가 알아서 해요. 저희 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어머님이 나서시는 건데요? 예, 너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사돈도 가족이지. 내가 괜히 그래? 다 네 언니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어따 대고 시어머니한테 오지랖을 떤데. 내가 들어보니 그 남자 직업이 공무원이란다. 술도 안 먹고 사람이 참 바르고 좋아. 그래서 중매 좀 서볼까 해서 꺼낸 말인데 뭐가 어쩌고 저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 일도 아니고 저희 언니 일까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저때 시어머니 말에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이혼한 여자는 큰 업보라도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소리 듣고 제가 동생인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분 사촌이라는 남자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전부이가 이혼한 이유가 의처증 때문이랍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몰라서 그랬다면 모를까. 그걸 알면서도 저희 언니랑 엮어보려 했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제 전 시어머니셨어요. 그만큼 인격도 성격도 어디 하나 좋다고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돈을 상대로 큰 실수를 한 사건이 발생했죠. 저희 아빠가 언니한테 사업을 넘기려 했거든요.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설계부터 설비며 건축까지 모든 것을 하는 제법 큰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도 50명가량이 되는 회사로 나름 규모도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마케팅 경영 쪽 전공을 했고 해외에선 건축회사랑 협업해 같이 일을 했던 경험도 있어 저희 아빠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의 회사를 맡게 된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더 성장시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일단은 길게 보고 회사 일을 배우며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보겠다는 심상이었는데 저는 그런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쁜 나머지 그걸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살짝 서운한 눈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도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게 좋다고 거절했고 저 역시 괜히 장인 회사에 다니면서 저까지 불편하게 만들까봐 그게 맞다고 했었는데 언니가 아빠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게 또 서운했던 기억을 끄집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그 얘기를 흘렸는지 시어머니가 무슨 아들도 아닌데 딸한테 회사를 물려주냐며 또 오지랖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아니 남의 집이 그러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라고 저를 잡고 닥달을 하는 건지 나중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다 친정엄마 생신날이 되었고 언니의 제안으로 저희 집에 근처의 친정 식구들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겸사겸사 저희 집에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 시어머니한테도 남편을 통해 미리 말씀을 드려놓았죠. 그 이유는 혹여나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시거나 저한테 또 전화로 친정 얘기를 할까 방지 차원에서 연막을 친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오히려 미끼를 던져준 꼴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아예 작정을 하고 생일 케이크까지 사서 도련님이랑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어찌나 당황했는지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 사부인 오늘 생신이시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작지만 생일 케이크예요. 어머나 뭘 이런 것까지 사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사돈 총각도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셨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도련님은 웬일로 아주 멀끔하게 하고 저희 집에 왔는데 그냥 인사 차원으로 들렀다기보다 뭔가 풍기는 게 수상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바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건 또 저희 언니에 대한 오지랖이었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사돈 처녀라고 해야 하나. 한번 다녀왔으니 이젠 처녀는 아닐 텐데. 네? 아, 그냥 효주 언니라고 하셔도. 그래도요. 그러지 마시고 저렇게 아직 창창한데 얼른 시집 보내세요. 그게 제가 원한다고 될 일인가요? 본인이 할 일이죠. 저희 애가 좀 고집이세요. 고집도 부모가 알 탓인데. 어쩌다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혼했을꼬. 내가 다 안타깝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그 얘기는 사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세요? 어머, 내가 뭘? 너야말로 친정 식구들 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사부인, 얘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 효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편하니까 얘가 이러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워낙에 딸처럼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효주 언니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 이상의 관심은 사양하겠습니다. 저 괜찮고요. 지금은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요. 일 배우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아니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일만 하다 혼자 늙으면 말년에 외로운데. 시어머니는 저렇게 저희 가족들이 좋게 그만하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저희 언니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기분이 상한 듯 얼굴 표정이 바뀌었고 저는 남편한테 저희 엄마 보라며 눈치를 줬는데 이 인간이 제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말릴 생각도 없었는데 나중엔 저희 언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때는 조마조마하기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서요.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재혼 생각도 연애 생각도 없으니 이제 그 말씀은 그만해 주세요.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제가 듣기가 좀 그래서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도 뜻하는 바가 있어서요. 뜻하는 바? 그게 뭔데요? 혹시 바깥들은 사업 물려받는 거? 사실 나도 그 부분에서는 할 말이 좀 있어서 여기 왔는데. 어머니, 또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는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곰곰이 생각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주변에서 딸한테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 보통은 아들이 물려받는데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대신 물려받는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바깥어른이 안 된다고 했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 많이 서운했거든. 아, 그러셨어요? 저희는 그때 사위가 장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세상에 쉬운 일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 물려주실 생각이시면 저희 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셨어야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바깥 사돈은 안 오셨나 봐요. 아, 네. 요즘 바빠서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사위라서 안 되고 딸이라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저희 애가 지 아빠한테 신임이 높고 경험도 있어서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보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서운하셨다면 이해를 부탁드려요. 저희 남편이 또 공과사는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 사부인, 그 말도 솔직히 기분이 그런데요. 공과사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아들이 사부인 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학벌이나 경력을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로 판단을 해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막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언니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남편과 도련님도 나서지 않는데 그렇게 양가 어머니들이 대립하게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설 참이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도련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더군요.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사위가 그렇다면 사돈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막내가 참 영민하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제 아들이지만 제가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따님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남자가 전면에 나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요즘 남녀평등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자 대표면 무시하고 남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죠. 마침 우리 막내가 요즘 좀 쉬고 있으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인재였어요. 그 뭐냐, 컴퓨터 자격증도 많아요. 그렇지? 그러다 우리 큰애도 합심하면 장인회사에 이바지하고 노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님이 저 말을 하는데 저희 엄마와 언니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에 반면 저는 쪽이 팔려서 얼굴이 시뻘개졌는데요. 어떻게 저런 말을 얼굴 색 한 번 안 변하고 할 수가 있는 건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서 저희가 더 당황했네요. 그리고 제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도련님 이력서라도 먼저 내보세요. 저희 아빠 사무소에 들어갈 정도면 스펙이 많이 좋아야 할 텐데 정정당당하게 절차를 거쳐보자고요. 어머님 말씀처럼 도련님이 저희 언니나 그렇죠. 저희 언니보다 조건이나 능력이 낫다면 저도 도련님 저희 아빠 회사에 기회 주는 거 찬성이요. 뭐 가족끼리 이력서야? 자 봐봐. 사람 보고 판단하면 되지. 사부인 어때요? 저희 막내 훤칠하니 잘생겼죠? 어머니 지금 도련님 파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무슨 소 팔러 온 사람도 아니고 잘생겼냐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왜요? 이력서에 적을 게 없어서 그러세요? 그러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껏 아셔야죠. 도련님이 인재소리를 들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도련님 저희 아빠 사무실 들어가면 무시만 당해요. 대표 자리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냥 대놓고 팩트를 날렸어요. 그러자 도련님이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현실인 걸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자기 아들을 무시하는 거냐며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고 씩씩거리셨는데 저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무시당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으면서 어딜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건지. 저희 언니는 자식인 걸 떠나 검증된 사람인데 친척도 아닌 사돈이 나설 자격이 있냐고 저도 눈이 돌아 떠오르는 대로 전부 이야기해버렸죠. 그러자 내심 저 생각해서 조심하던 친정엄마가 속이 시원하다는 듯 표정이 풀어지셨는데 저희 언니가 먼저 일어나서 이만 가자고 하니 그 자리는 그렇게 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날 대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꼴을 그냥 보고만 있던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사람이 자기 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우리 엄마도 할 말이 있었으니까 장모님 케이크까지 사들고 왔지. 그러는 자기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처형에 비하면 내 동생 한심하게 짝이 없지. 그럼 그냥 말단 직원으로 써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나도 내 동생 저러고 있는 거 좋겠냐? 뭐? 어쩌면 자기네 가족은 그렇게 똑같아? 양심도 없냐? 여태 내내 놀아놓고 어딜 들어간대?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다 우리 아빠 언니 얼굴에 똥칠하는 건지 몰라?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낙하산? 됐어. 어차피 가서 일해봤자 또 3달도 못 버티지. 이봐봐. 내 동생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지. 가만 보면 자기 우리 식구들 전부 무시하는 것 같더라. 나도 내내 기분 나빴어. 처형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를 무시해? 우리 언니가 언제 무시했어. 그것도 다 자격지심이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자기대로,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아니잖아. 요즘 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근데 장인어른 사무소는 그래도 자리가 잘 잡혀 있잖아.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위인데. 됐다. 사위가 무슨 프리패스야? 그래서 그 사위 프리패스를 사돈총각까지 줄줄이 굴비마냥 엮는 거고? 우리 아빠 성격 모르니? 남편은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질 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서는 밥도 먹지 않았는데 애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내버려 뒀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한테 실망했다며 자기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그렇고 도련님까지 시댁 가서 얼굴 보고 있는 거 제 입장에서는 곤혹이잖아요. 그리고 남편과도 사이가 나쁜데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니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잘못이 있어도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남편은 제가 그러는 것도 싫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왕 엎어진 물, 저는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오지랖 떨면서 선을 마구잡이로 넘는 시어머니한테 일종의 경고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불편했지만 편했던 1여여 시간이 흘렀어요. 명절도 생신도 어버이날도 저는 오지 말라고 해서 남편이랑 애들만 시댁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좋던 시절도 길지는 않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 손해라는 걸 안 시어머니가 시댁 갑질이라도 할 생각인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하기 싫은 집안일을 전부 저한테 시키셨는데 1년 동안 못한 거 다 하고 가라고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은 참았어요. 그래서 별말은 하지 않고 손만 놀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입만 놀리셨죠. 그런데 이윽고 제 앞에서 저희 엄마가 꽉 막혔네, 가식적이네. 친정 언니는 하는 짓을 보니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다는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제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왜? 니네 집 얘기했다고 이러는 거냐?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부당하게 시집살이 하면서 그 얘기까지 들어야 해요? 어머. 넌 어떻게 된 애가 한 번을 앉아? 원래 며느리는 참는 게 일이야. 왜요? 왜 참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참기 싫어요. 어머니도 제가 도련님 흉보면 싫으시잖아요. 너랑 나랑 같니? 그리고 너는 출가 외인이면 네 시동생 편을 들어야 맞는 거야. 편을 들고 싶어도 어지간해야 들죠. 솔직히 저희 언니랑 비교가 돼요? 저희 언니는 대학원도 나왔고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인 사람인데 저는 애당초 남의 집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넘볼 걸 넘봐야죠? 얘가 진짜 듣자니까 못 쓰겠네. 그래, 솔직하게 말하마. 나는 그 회사 우리 아들들이 했으면 좋겠어. 어디서 기집애가 거길 껴. 그리고 그래야 너도 좋은 거 아니니? 그럼 우리 편에 서야지. 너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 소리는 제가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돈이면 뭐 진짜 가족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제가 며느리 아니면 이 집이랑 저희 집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애미가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그 오지랖 그만두실 건데요. 어머님이 아무리 난리를 치셔도 저희 아빠 사업 어머님 아들이 못 물려받아요. 왜?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저는 시어머니 말에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이젠 오라고 해도 오지 않겠다고 제 발로 시댁을 나갔는데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남편도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럴 수 있냐고 자기 엄마를 무시하냐고 성질을 부렸는데 꼴에 자기 엄마라고 저한테 따지는 모습이 봐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전에도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 정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났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도 내심 저희 아빠 사무소에 들어가 일을 하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말이 이리지 그 사무소에서 편하게 돈 벌 생각이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사람들이 언감생심 저희 아빠 사무소를 노리고 있다는 건데 그건 제가 봐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혼 요구했고 남편이 싫다고 해서 그럼 소송하겠다고 했네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만만해하며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유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다고 자기가 변호사라도 되는 듯 말했는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사는 동안 가정에 충실했고 남편과 시댁에 끊임없이 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묵시당하고 친정 사업체를 넘보며 저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으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소짝 날리고 이혼 준비를 했죠. 물론 이혼이라는 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애들은 엄마인 저와 살길 바랬고 평소에도 애들을 잘 챙기지 않는 아빠였기에 양육권 가져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순순하게 애들은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 성을 물려받은 자기 애들인데 어딜 보내냐고 저더러 포기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키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부탁할 거면서 괜한 고집 부리지 말라고 저희도 법원에서 막장 드라마 한 편 찍었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아빠나 할머니 손에 크는 걸 강하게 거부했기에 애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 뒤 언니 도움 받아가며 저는 양육비 재산분할 그리고 그동안 가정에 기여하고 시댁 갑질을 견디며 참고 살아온 세월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계산을 그대로 남편한테 청구했네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싸워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게 재작년이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 시어머님이 자기 막내 아들 도와준다고 야금야금 돈을 빌려 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중엔 시아버님 몰래 사금융에도 손을 댄 모양인데 도련님은 가족들도 모르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말아먹기를 무려 3번이나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망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큰 빚더미를 끌어안아야 했는데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게 저희 아빠 사무소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이 모두 끝나고 제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은 돈을 챙기자 시어머님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빌기 시작했어요. 당장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젠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남편이랑 재산 분할한 돈을 차용증을 써줄 테니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저랑 이혼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야말로 멘붕이었는데요. 이젠 이혼도 한 마당이니 자기 엄마 빚 갚아주면서 살아야 할 팔자였어요. 그러자 자기도 계산을 해봤는지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혼을 없던 걸로 하자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그 집구석과 깔끔하게 손절했어요. 아이들도 다행히 엄마 아빠의 이혼에는 제법 쿨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아이들에겐 최대한 아빠나 친가 쪽 식구들에 대한 험담은 하지 않고 있어요. 꼬박꼬박 잘 들어온다고 할 순 없지만 양육비도 받고 있고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 아빠하고는 만나게 해줄 생각이 있는데 애들도 이제 와서 아빠를 찾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만 애들에 대한 애틋함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는지.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쌤통입니다. 제가 자기 엄마의 선 넘는 오질 앞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편하자고 모른 척하고 자기 엄마가 저희 아빠 사업에 침 흘릴 때 옆에서 콩고물 떨어지면 주워 먹으려 방임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혼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며 홀로 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친언니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다 보니 요즘은 부쩍 언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망치는지 옆에서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몸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감싸고 도와주기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키우고 싶은데요. 엄마가 되어보니 저도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에게 맡겨주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저도 제 인생을 멋지게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남편이랑 시댁이 사라지니 한층 심플해져서 요즘은 24시간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젠 애들이랑 저만 생각하고 살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이 저한테는 꽤나 유익한 시간인데요. 제 스스로도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전에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생각할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운동도 시작하고 주말이면 언니랑 등산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언니랑 나는 너무 달라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아, 우리가 진짜 친자매가 맞구나 하면서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부쩍 언니와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은 인생의 친구를 얻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저랑 언니가 잘 지내니 제가 이혼하고 좀 우울해하셨던 친정 부모님도 이젠 거꾸로 좋아하시는데 비록 딸 자식 둘이 이혼했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유대감이 충만하기만 한데 새삼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저 이혼을 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너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에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은 진흙탕에 빠져 매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듯한데 시아버님도 질린다며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싸고 돌던 막내 아들은 엄마 탓을 하며 집을 나갔다는데 참 답도 없는 인간 말종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하기사 그러니 저희 아빠 사무소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허황된 꿈을 꿨었겠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인간들이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어제 일처럼 화가 나는데 그 일로 그 인간들과 깔끔하게 관계 정리를 했으니 지금의 행복이 그 일로 시작이 되었다 생각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제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만 결혼을 하니 그런 천성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저도 제가 생겨먹은 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언니처럼 연애든 재혼이든 생각하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남들 이혼한 이야기 들으면 하나같이 남편들한테 하자가 있던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거기에 플러스 이상한 시댁 식구들까지 꼬여 제 인생도 같이 꼬였지만 앞으로는 꼬이는 거 없이 굳은 심지를 갖고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선물 같은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